최근 508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 냈더니 바이든 대통령 43.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3%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1.9%포인트 차 박빙 우세를 보이는 트럼프에겐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의회 폭동 가담을 이유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는다는 전략이지만 대선 불복 말고도 성추문 입막음 등 91개 혐의로 기소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They'll do whatever they have, whatever they can. And remember this, Joe Biden is a threat to democracy. 독주하던 공화당 안에서 니키 헤일리란 적수도 등장했습니다. 뉴햄프셔에선 4%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에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He went on a temper tantrum about me today, and every bit of it was a lie. 바이든은 민주당 내 경쟁자는 없지만 최고령 논란 속에 인기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NBC 방송은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 최하위라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재선 도전 선언이 바이든이 지난해 한 일 가운데 최악이었다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Trump just talks the talk. We walk the walk. He likes to say America's a failing nation. Frankly, he doesn't know what the hell he's talking about. 공화당이 차남 헌터 의혹과 관련해 탄핵 조사를 추진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Let me state as clearly as I can. My father was not financially involved in my business. 최근 한 조사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연상되는 단어로 복수가 꼽혔고 바이든 재집권 시에는 없음, nothing이 가장 많았는데 두 후보의 차이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한낮에도 영하 20도, 체감온도는 영하 35도를 밑돌면서 미국 아이오와는 냉동고보다 차가웠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들은 경쟁자보다 우선 추위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곳에는 어른 키만큼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눈과 강추위 속에 유세 일정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당초 아이오와에서 여러 건의 유세를 기획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곳 인디아놀라에서만 예정대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는 엄청나게 아프더라도 투표는 하라고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You have to see what's outside. We have a lot of people here. If this is any indication, the storm has had zero effect. It was very energetic. It was funny. It just felt good to be there. Oh, it's cold out. No one's going to show up. No, that's not true.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춥지만 투표는 꼭 해달라면서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We do have a country to save. But I'll tell you this. If you will join with us in this movement.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지지자들도 아이오와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I think he's the right man for the job, a true leader, and he's going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아이오와 대의원은 40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지만 첫 경선이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현지 시간 13일 공개된 NBC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48%, 헤일리 20%, 디센티스 1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압도적 1위로 대세론을 확인할지 헤일리나 디센티스 같은 도전자의 추격을 허용할지 공화당은 물론 미국의 시선이 이곳 아이오와로 쏠리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SBS 김용표입니다. 네, 그럼 강력한 한파 속에서 치러진 공화당의 첫 경선 결과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지를 연결합니다. 자, 김용태 특파원, 수십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지만 여전히 지지층이 공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 아이오와의 결과가 왜 중요한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번 승리로 트럼프가 확보한 대의원은 20명입니다. 전체가 2,400여 명이니까 대의원 수만 놓고 보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상징성이 아주 크고 다음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 당원 투표장에 갔었는데 투표 시작 직전 한 표를 호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아들과 니키 헤일리 후보 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오와의 한 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In every wa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y should vote for Nikki Haley. If they want to get back to peace and prosperity, the choice is clear that it's Trump.
특히 대선 불복 등 91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게 거의 확실시되는데 그럼 공화당도 트럼프 쪽으로 경선이 이대로 싱겁게 끝나는 상황인 겁니까? 아이오와는 백인 보수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 3위 후보들도 격차 줄이기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경선지 뉴햄프셔는 중도층이 많고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곳이라 여기까지는 봐야 향후 경선 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오와 경선을 지켜본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확실한 선두 주자라며 이번 대선은 극우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다음 달 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21년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유효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조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건 맞다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또 막무가내식 인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우리 측 분담금의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협상을 책임졌던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도 SBS 인터뷰에서 5배나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모르겠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I don't know. I think that came out of the White House. I thought that was extraordinary as well. 트럼프 정부 내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2021년 한미는 13.9% 오른 1조 1,833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국방비의 연동에 분담금을 올리는 6년짜리 합의를 맺었습니다. 정부는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 기간을 길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